자, 볼게요. 자, 그래서 쉬는 시간 바로 직전에 바로 뭐냐면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금액에는 어떻게 하라고? 겹치는 게 있냐 없는지 잘 보고 그냥 푸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시험에 한 다섯 개 학교 보면 한 학교 정도는 나오는데 이거 있지, 이거 지금 넌 중학교 때도 이거 나오지 않았냐? 이거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한 5개 학교 시험 보면은 그 중에 3개 학교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풀 건데요. 자, 여기 좀 자세히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9페이지거든요. 9페이지 15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9페이지 15번 보면은 문제가 두 개로 나뉘어요. 1번은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나오고, 2번은 같은 색의 중복을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다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니네 앞에서 아까 잘 봐. 내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아까쯤에 이거 풀었던 거 기억나니? 여러분? 이게 60인가? 뭐 이런 거 풀었던 거? 자, 이 문제 푸실 때 분류를 할 때 누구 기준으로 분류하면 좋았죠? Z였지. Z를 분류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만약 Z를 분류해야지 Z가 뭐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40으로 해야 돼. 너무 빡세니까. 이렇게 총 3개로만 분류하면 되는데, 만약에 Z가 아니라 Y로 분류를 하게 되면 Y가 1일 때, 2일 때 해가지고 Y가 10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뭐 한 걸로 제일 큰 걸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거죠. 여기까지 인정? 맞지? 근데 봐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봐봐. 이 문제를 풀 건데 봐봐. 니네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같은 것과 다른 것은 구별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시면 A, B, C, D가 다 동등해 보이니? 이 동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A는 내 주변에 색깔이 몇 개 있어요? 2개, 인접한 게, 그치? 자, B는요? 3개, C는 3개, D는 2개예요. 그럼 너네 이거 문제를 풀 때 당연히 누구 기준으로 풀어야 돼요? 그치, B, C예요. 방금 설명한 이거랑 뭐가 달라? 되도록이면 많은 거 겹치는 거 기준으로 풀어야지만 문제가 편하다니까? 이해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자, 1번 풀어볼게. 1번은 서로 다른 몇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뭐가 중요해? 야, 어차피 모두 다른 색으로 하는 건데 그냥 A, B, C, D에 색깔 몇 개 칠할 거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럼 A에, 그리고 여기 있는 A, B, C, D 이렇게 알파벳이 써져 있잖아. 그럼 이 4가지 영역은 다 같은 영역이야, 다른 영역이야? 무조건 다른 영역이 되는 겁니다. 문자가 써져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다른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 잘 봐. 여기 보세요. 이 문제. 여기 보시면 잘 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문제랑 이렇게 돼 있는 문제는 완전 다른 거 인정해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거 뒤집으면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내 말 알아들어? 그치? 하지만 내가 A, B 어디가 B였어? 여기 B인가? B, C, D, E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랑 얘는 무조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어려운 거는 이런 거 당연히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건드리겠지. 내 말 알아들어? 좋아. 자, 어쨌든 자, 이 문제는 1번은 어차피 색깔이 다 뭐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자, A가 될 수 있는 거는 5가지, B가 될 수 있는 건 4가지, C가 될 수 있는 건 3가지, D가 될 수 있는 건 2가지지만 색칠은 모두 다 칠해야 되니까 싹글이 다 뭐 해야 돼요?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칠하고. 근데 선생님 왜 꼭 A를 기준으로 합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누구 기준으로 풀더라도 B를 기준으로 풀게. B가 파란색일 때, 빨간색일 때 뭐 이렇게 기준으로 풀어도 B를 5가지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다 뭐하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여기까지 이해해? 근데 이제 2번 보세요. 여기까지 솔직히 쉽지. 근데 2번은 보세요. 2번. 자, 2번은 문제가 좀 어려워요. 뭐예요? 같은 색을 뭐 할 수 있어요?
중복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빨간색이 왔는데 여기에도 뭐가 올 수 있는 거야? 빨간색이 올 수 있는 거야. 인접하지만 않으면, 다시 뭐 하지만 않으면, 인접하지만 않으면. 근데 너네 혹시 모를까봐 내가 얘기를 해주지만 잘 봐. 자, A랑 C는 인접한 거야, 인접 안 한 거야? 이거 A, C 인접한 거 안 한 거야? 인접한 거예요, 이거? 너네 이렇게 A, B, C, D, E, F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A랑 C는 인접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인접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 옆집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옆집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죠? 벽이 그치? 공유돼야지 옆집이죠. 근데 A랑 C는요, 점이 공유된 거예요. 얘는 옆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여기 봐봐. 다시. 자, 2번 풀 건데, 이번에는 뭐 해도 된다고 했어? 중복해서 써도 된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A랑 D랑 색깔이 뭐하면 같으면, 맞아? C에 오는 게 잘 봐. 몇 가지예요? 자, 이 문제 원래 색깔이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어요. 근데 A랑 D에 만약에 빨간색이 왔어. 그러면 C에는 색깔이 몇 개 될 수 있어? 4개? 그치, 4개. 근데 만약에 A랑 D랑 A가 빨간색이고 D가 주황색이야. 그러면 C는 몇 개 될 수 있어요? 3개. 자, 이 둘은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죠. 너네 봐봐. A랑 D랑 색깔이 같은 거랑 AD랑 색깔이 다른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돼야 돼? 분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음?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 C부터 먼저 풀 거긴 할 건데, 잘 생각해 보면 A랑 D랑 뭐 할 때와 같을 때와 A랑 D랑 다를 때로 여러분 분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음? 그럼 만약에 원래대로라면 C가 제일 많이 겹치니까 C부터 푸는 게 맞지만, 이미 내가 A랑 D랑 같을 때랑 A랑 D랑 다를 때로 분류했기 때문에 애가 더 스페셜하기 때문에 얘 기준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 자, 그래서 자 풀어볼게요. A랑 D랑 서로 색깔이 뭐 할 때는, 같을 때는 A랑 D를 동시에 칠하는 거니까, 자, 몇 가지? 5가지. 그럼 나는 만약 여기가 빨간색이 되면요, 얘는 저절로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5개를 골랐으면 D는 그냥 한 가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A랑 D랑 골랐으니까 C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4가지가 되는 거고, B는 C랑도 이웃하지만 A랑 D랑도 이웃하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잘하려면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너네가 여기 B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봐. 서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 앞에랑 색깔이 달라야 되고요. 내 양옆과도 색깔이 뭐야 돼?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 주변에 색깔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 내 앞에 하나, 그렇지? 내 양옆은 똑같은 색깔이니까 결국 내 주위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건 2개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남은 색깔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3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자, A랑 D랑 서로 색깔이 뭐 할 때는 다를 때예요. 자, 이거는 C부터 먼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에 올 수 있는 색깔이 몇 개 있고 5개가 있고요. 맞아? 자, 그 다음에 A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는데, 자, B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죠? B에 올 수 있는 거? 얘랑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가 오는 거고, 3가지가 올 수 있는 거고, 마지막 D는요,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시를 들면서 하세요. 여기 빨간색을 칠했어. 그럼 여기 주황색을 칠했다고 치고 여기 노란색을 칠했다고 치면요, D라는 놈은 내 주변에 색깔이 몇 개 있지만 2개가 있지만, 맞아? 누구랑도 달라야 되니까 A랑도 색깔이 뭐야 되는 거지? 달라야 되는 거지. 그럼 5개 중에 3개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남은 색깔이 몇 개 있죠? 2개이기 때문에 3 곱하기 얼마? 2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위에 거가 몇 가지가 나오고 60가지가 나오고, 밑에가 몇 가지가 나와서 120가지가 나와서, 답은 이것 또는 이거다 보니까 답은 둘이 뭐 하시면 돼요? 더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가지? 180가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지? 됐어?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 16번 무슨 소리지? 자, 16번 한번 보세요. 16번은
한번 생각해봐. 16번은 어떻게 분류해야 되겠어요? 현우야, 16번은 어떻게 분류해야 되겠니? 네로 분류해요? 네. A로 하고. 네. 아니 A로 하고 또 안 된다니까 그러면. 네. A로 하는 건 맞는데 분류를 하려면 어떻게 분류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B랑 B랑 D가 그치 BD가 서로 뭐한 경우 같다. 같은 경우와 BD가 다른 경우를 해야 되지. 이유는 BD가 같을 때와 BD가 다를 때 C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내 말 이해했어? 자, 그렇게 해주면 되니까 답을 구해봅시다. 답 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풀어봅시다. B랑 D랑 서로 뭐한 경우? 같은 경우랑 B랑 D랑 다른 경우 해주는데 뭐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총 색깔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4개밖에 없기 때문에 B랑 D랑 같을 때 4가지 맞아? B랑 D랑 색깔이 그러면 내가 쓰라고 했지. 만약 여기 빨간색을 이렇게 쓰면은 A는 빨간색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3가지가 되면 되고 주죠. 그럼 내 주변에 C는 내 주변에 색깔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가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 B랑 D랑 다를 때는 이 중에 제일 많이 겹치는 게 누구기 때문에 A 혹은 C기 때문에 A부터 몇 가지라고 생각하면 아니 C부터 하자. C부터 몇 가지라 생각하면 4가지라 생각하면 B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인데 그다음에 A는 B랑 C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가 되는 거고 D는 내 주변에 색깔이 2개가 있지만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1가지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서 4, 3, 2,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답은 이거랑 이거 둘이 모아보면 돼요. 더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 별거 없죠? 자, 좋아요. 그러면 17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17번 여러분 17번 17번은 A랑 D랑 색깔이 뭐한 경우 같은 경우 또 A랑 D랑 색깔이 뭐한 경우 다른 경우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잘 봐. 좀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의문 들지 않니? 선생님 A랑 그렇죠. 손 든 거예요. 자, A랑 D랑 같은 경우 안에서 C랑 E랑 같은 경우랑 C랑 E랑 다른 경우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점이 들 수 있겠는데요. 그거 여러분 신경 안 쓰고 어차피 그냥 하나를 기준으로 푸시게 되면은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뭔 소린지 나중에 한번 좀 어려운 거 풀 때 해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녀가 조합 중에 첫 번째 단원. 그러니까 수녀가 조합은 크게 2가지 단원이 있거든요.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녀가 조합이 있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끝난 거예요. 자, 요 정도 경우의 수를 이제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네. 우리 수녀가 조합 넘어가기 전에 조금 그래도 난이도 있는 문제 좀 몇 문제 좀 풀어보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디 피냐면 자, 교재 내가 교재를 말하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교재 쭉 넘겨서 (78번) 지금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70 아니다 잠깐 네, 이건 수년 조합 배우는 게 더 낫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59번 한번 풀어볼게요. 59번 한번 풀어보세요. 59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불 방법이랑 금액은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나름 쉬운 문제예요. 그냥 보니까 지불 방법이죠. 지불 방법은 주머니에서 돈 모으면 된다. 꺼내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손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뒤에 있는 이제 어려운 거 풀려고 했더니 수녀가 조합을 같이 섞어야지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녀 조합 좀 진도 나가고 그다음에 뒤에 풀도록 합시다. 자, 앞에 볼게요. 이제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끝났어요. 앞에 경우의 수는 끝난 거고. 자 이제 뭘로 들어가냐면 자 순열과 조합으로 들어갑시다. 자 재밌어요. 뭐 재미없게 느낄 수도 있지만 자 첫 번째 자 먼저 순열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순열은 딱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 뭐냐면 순서 있게 나열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순열은 뭐다? 순서를 있게 나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제일 쉬운 거 줄 서는 거죠. 줄 맞아? 이 줄 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순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요. A, B, C, D, E 5명이 있는데 자 이 5명이 줄 서는 거야. 그럼 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줄을 선다는 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오는 사람이 있고 줄 서는 거는요. 이 5명에서 줄 서는 거는 5자리가 필요해요. 여기까지 이해해?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화장실이라고 이걸 화장실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봐봐 화장실 입구라고 생각하면은 이 5자리는 이미 같은 자리예요, 다른 자리예요? 여기 겁나 초조한 자리, 맞아? 여기는 이제 기대되는 자리지. 다음은 내 차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기본적으로 이 순열이라는 게 내가 했을 때 5명이 줄 선다고 했을 때는 이 첫 번째 자리부터 5번째 자리는 다 같은 거야,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러니 맨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두 번째는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인데 줄을 쓴다는 건 처음부터 5번째까지 다 줄 서야 되는 거니까 얘네는 다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이 5개가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내 말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거에 바로 무슨 순열이라고요? 직순열이 되는 거예요. 일직선 상에 있는 순열해서 직순열. 왜 이렇게 설명을 해주냐?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원순열, 확통에서는 원순열까지 배우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순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니네 잘 봐. 그럼 5명의 줄 세우는 거는 이렇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되는데 자 10명이 줄 쓸 거야. 그럼 답이 뭐죠?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굉장히 귀찮아 안 귀찮아? 굉장히 귀찮죠? 그러니 수학에서 귀찮으면 뭘 써야 돼요? 기호를 써야 돼요. 기호. 그래서 만든 게 뭐라면 이 팩토리얼이라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이 느낌표 보이지? 느낌표. 그치? 이 느낌표가 뭘 의미한다고? 팩토리얼. 그래서 10팩토리얼의 의미는 10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어디까지 곱하자? 무조건 1까지 가자. 이게 팩토리얼의 의미예요. 오케이? 그러면 n명이 줄 쓴대. n명이 줄을 쓴대요. 줄. n명이 줄 쓰면 당연히 뭐라고 하면 돼요? n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 여기까지 괜찮지? 왜 그렇다고요? 순서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이런 거야. 야, 솔직히 3명이 줄 서는 거는 쉽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3명이 줄 서는 건 3팩토리얼 이게 답일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있죠. 자, 우리 반에 이렇게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5명 중 2명을 고를 거야. 근데 니네 잘 봐. 이 5명 중에 2명을 고르는데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 2명이 맞아? 그 2명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사람인데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 2명의 입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잘 봐. 자 오늘 진짜 지금 5명이네요. 딱 5명 있는데 오늘 남아서 2명 남아서 나머지 공부할 거래. 인상 쓰지 마. 그래서 5명 중에 2명을 골라서 나머지 공부를 시킬 거야. 그럼 이 2명의 입장은 동등할까? 같을까 다를까? 네, 같죠. 아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고르나 이렇게 고르나 똑같은 거지. 내 말 이해하죠? 이럴 때는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 순열은 순서를 고려하는 나열이야. 맞아?
이거는 뒤에 배울 뭐가 되는 거야? 조합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 두 명의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선착순 2명 뽑아가지고 첫 번째 뽑힌 사람은 숙제를 5페이지를 줄여주고 두 번째 뽑힌 사람은 10페이지를 줄여준대. 하면 벌써 막 행복하죠. 그러면 얘는 처음과 두 번째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기 때문에 이해했어? 그러면 첫 번째과 두 번째가 다르지. 그러니 순서를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이럴 때 우리가 뭘 쓴다고요? 순열을 쓰는 거야. 내 말 알아들었어?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너네가 이렇게 하겠지만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뜻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네 스스로. 오케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뽑힌 애들이 동등한지, 맞아? 동등하지 않은지를 생각하셔야 돼. 뽑힌 순서에 따라서 다른지, 어떻게 뽑혀도 상관이 없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열과 뭐라고? 조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음? 그럼 봐봐. 자, 2명은 골라가 끝이 아니라 2명은 고르는데, 자, 봐봐. 이렇게 할게. 반장과 뭘 구하래? 부반장을 뽑자.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하라고? 5명 중에 반장과 부반장을 뽑자. 그럼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잖아요. 어떻게 푸냐면, 반장도 뽑고 부반장도 뽑아야 되는데 반장이 뽑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5가지. 부반장이 뽑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4가지. 맞아? 반장이 되면서 부반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반장도 뽑고 부반장도 뽑아야 되니까 둘을 뭐 하셔야 돼요? 이제 곱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답이 몇 가지야? 20가지.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중학교 때 푸는 거고, 이거를 기호화 시켜야 돼요. 다시 뭘 해야 된다고요? 기호화. 그 기호를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얘를 우리는 5명 중에 결과론적으로 몇 명 뽑은 거야? 2명 뽑은 거지? 2명을 뽑는데 이 2명에 뭘 고려해서 뽑은 거죠? 먼저 뽑은 애가 누가 된 거고? 반장. 두 번째 뽑은 애가 누가 되는 거야? 부반장이 되는 거니까 순서까지 고려한다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5명 중에 2명을 뽑는데 P, 이게 뭐냐면 순열을 의미하는 거고, 이걸 약간은 퍼뮤테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쓸 필요도 없고 OPE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니? 그래서 MPR 이거를 이제 배웠는데, 잘 봐. 이 MPR을 한국말로 하면 그럼 어떻게 뜻을 해석하면 될까? 여기서는 이제 한계가 왔죠. 그렇죠? 자, MPR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서로 뭐한 다른, 니네 이 5명은 다 달라야 돼요.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N개 중 몇 개를 골라 R개를 골라 나열하는 경우의 수, 혹은 서로 다른 몇 개 중 N개 중 순서를 고려하여 R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A, B, C, D가 있는데 A, B를 골랐어. 근데 A, B를 줄을 세워. A, B, B, A. 앞에 올 때 반장, 뒤에 올 때 부반장. 이렇게 푸는 방법이 밑에 줄 의미하는 거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뽑을 때 처음 뽑히는 게 반장, 두 번째 뽑히는 게 뭐야? 부반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위에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둘 다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잠깐 필기할게요. 여기까지 필기할게요. 자, 맨 앞에 그 필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현우야, 그럼 7P3의 의미는 뭐겠니? 7P3. 네, 3개를 골랐는데 그냥 골라서 끝이 아니라 이 3개가 뭐 하는 거야?
골라서 나열하든지, 그치? 아니면 세 개가 순서가 뭐 하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장, 부반장, 선도 이렇게 세 명 고르는 경우.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OP2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리가 몇 개죠? 자리가 2개고 후보가 몇 명이니까 5명이니까 처음에 오는 게 5고 그 다음 오는 게 뭐야? 하나 뺀 4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럼 너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7P3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리가 몇 개인 거고 3개인 거고 이 3개의 자리가 다 다르니까 맨 앞에 오는 게 7개고 그 다음은 6명이고 그 다음 5명이고 이렇게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외우기 쉽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7부터 시작해서 몇 번 곱하면 되는 거야. 3번 곱하는데 하나씩 뭐 하면서 줄여가면서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해? 됐지?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수학을 배우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멋있게 기호화 시켜야 돼요. 다시 뭐 한다고? 이미 기호화 시켰지만 자 뭐로 나타낼 거냐면 팩토리얼로 나타내보자. 우리 팩토리얼이라는 게 n 곱하기 n-1 곱하기 그래서 어디까지 곱하는 1까지 곱하는 게 팩토리얼인데 이게 잘 들어봐. 그러면 7p3을 너네 팩토리얼로 한번 나타내볼래? 생각해봐. 일단 팩토리얼은 항상 어디까지 곱해야 돼? 1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답이긴 한데 그러면 1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는 지금 보기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얘는 없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곱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주면 돼요?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닐까? 내 말 이해하니? 그러면 이걸 팩토리얼 나타내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7 팩토리얼 나누기 몇 팩토리얼? 그렇지 4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7p3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 야 그럼 얘 똑똑하니까 니네 똑똑하잖아. 그럼 NPR을 팩토리얼 나타내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n에서 출발하지만 1까지 가야 되니까 당연히 n 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인정? 그치? 하지만 원래대로는 n에서 몇 번 가는 거야? r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n-r로 빼준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적어요. 자, 근데 예전에 한번 배우신 분들은 뭐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배운 사람들 잘 봐. 너 배웠었니? 안 배웠어? 배웠어. 0 팩토리얼 얼마야? 1이요. 왜요? 그렇죠. 0 팩토리얼 얼마야? 1이요. 그렇죠? 왜요? 왜 1이야? 그쵸. 배웠는데 이제 0 팩토리얼이 1인 걸 내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서술형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 0 팩토리얼이 1임을 증명하라. 이게 시험에 나왔어. 네. 자, 왜 그럴까? 니네 봐봐. 이 이제 앞에서 수업하는 사람도 생각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는 너무 뜬금없는 걸 던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뭐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이걸 가르친 다음에 물어봤지. 다 있는 거야.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7P7은 맞아? 7에서 7번 간 거지. 얘는 뭐랑 똑같아? 7 팩토리얼이랑 똑같지 않을까? 여기까지 인정? 맞잖아. 7 곱하기 6 곱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니까 1까지 가는 거니까 7 팩토리얼이잖아. 맞아? 근데 방금 배운 거 보라고. 방금 배운 거. 방금 배운 거. 이 팩토리얼 나타내기는 어떻게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앞에 거 팩토리얼을 얘에서 얘를 뺀 걸로 나눈 거잖아. 그치? 그러면 7이니까 앞에 거 7 팩토리얼을 뒤에 거 뭐예요? 얘에서 얘를 뭐 한 거? 뺀 거. 얘에서 얘를 뭐 한 거? 뺀 걸로 나눈 건데 얘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0 팩토리얼이죠. 여기까지 이해해? 그럼 얘랑 서로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학적 오류 때문에 0 팩토리얼을 얼마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1로 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0명에서 줄 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그러면? 한 가지. 그냥 이렇게 약속한 거라고. 알아들었지? 그럼 이제 누가 0팩토리얼이 1이에요. 그렇지? 그럼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진짜 소설로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알겠지? 특히 서울고 용산고 다 증명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도 얘기해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MPR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솔직히 조금 더 나갈 수는 있는데 일단 좀 문제 풀어본 다음에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0페이지 잠깐 봅시다. 우리 10페이지. 10페이지 잠깐 보면 돼요. 자, 10페이지 볼 건데, 자, 18번에 뭐 이런 거 이제 계산할 수 있죠? 3팩토리얼은 뭐야 답이? 3 곱하기 2 곱하기 이건 그냥 바로바로 할게요. 5팩토리얼은 5부터 어디까지 곱하면 되는 거고. 근데 니네 그런 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물어본다며. 이거 숙제로 내면 선생님 이거 끝까지 계산해야 돼요. 물어본단 말이야. 네, 그냥 계산 웬만하면 하세요. 답을 내야 되니까, 그치? 왜냐면 학교 시험에서도 답을 해야지만 복이 있어요. 계산을 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피형. 우와, 야 사피형 이거 뭐 어떻게 풀까? 처음 배웠어. 항상 개념적으로 접근하라니까. 내가 처음 배웠으나 아까 배운 개념이 이거 아니에요? 그럼 사피형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앞에 거 팩토리얼 4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얘에서 얘를 뭐 한 거? 뺀 거. 4에서 0 빼면 4잖아. 그치? 네, 1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별표 치고 써놔. MP0은 무조건 얼마겠어요? 1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여기서 또 적용하는 거야. N명 중에 빵명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 N명 중에 아무도 안 고를 거야. 그거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예요. 알아들었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4팩토리얼 곱하기 0팩토리얼인데요. 야,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고 0팩토리얼은 그냥 한 가지니까 이게 답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인데 여기서 이제 또 할 말이 생겼어요. 네, 나 진짜 할 말이 생겼어. 자, 위에 거 풀라고 했다고. 이거 풀래. 그럼 제발 이런 생각하면 어떨까? MP래요. 그럼 MP는 말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자리가 두 개인데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몇 명이니까 n 곱하기, 그러니까 연속된 두 개의 곱이야. 그게 42라고. 이해했어? 맞지? 그럼 답이 뭐겠어요? 당연히 7이겠지. 근데 사실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2차 방정식이 다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맞아? 근데 왜 7이 답이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여서 그래요. 근데 이 n이 결국은 사람수잖아, 사람수. 그럼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답은 뭐라고 얘기해도 돼?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PR이 얼마래요? 210이래.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그럼 7 곱하기 6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야? 210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딱 봐도 이거 아니야? 7, 6, 5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번 갔죠? 3번 갔죠? 그러니까 답은 R은 3이에요. 아시겠어? 막 굳이 팩토리얼로 바꿔서 풀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이게 연속된 곱이기 때문에 쉬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NPO는 N에서 출발해서 하나씩 이렇게 몇 번 가는 거예요. 5번 가는 거라니까? 쫄지 마요. 그 다음 30 곱하기 얘는 몇 번 가는 거야? N에서 출발해서 3번 가는 거라고. 근데 니네 봐봐. 그럼 선생님 좌우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N이 0이거나 1이거나 2면 되네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서로 다른 n개 중에 다섯 명을 고르는 건데 맞아? 그러면 n이 5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해? 이건 창조경제야. 그러면 없으면 3표는 3명 중에 몇 명을 고르는 거야? 5명을 고르는 거야. 귀신 고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NPR 했을 때 n이 r보다 크거나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음?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과감히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절대로 될 일이 없어. 될 일이 없는 건 다 지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지 마시고 어차피 얘네 둘이 연속된 곱이 아니에요? 연속된 곱이 얼마인 거야? 30이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6 곱하기 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음? 됐지? 네, 답이 그래서 9겠죠. 내 말 이해했어? 전개하고 풀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지. 니네 숙제하는 거 다음 시간에 제출이에요, 제출. 그럼 제가 그러기 때문에 교재를 지금 분리시킨 거야. 숙제 교재랑 교재 분류. 내가 봤는데 또 전개해가지고 저 풀고 있으면은 뭐라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푸시면 여러분이 이제 뭐 20번 정도는 푸실 거예요. 맞죠? 20번 정도는 푸실 건데, 자 이제 21번을 풀 건데요. 자, 이런 설명은 이제 여러분이 못 들을 거야.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건 한번 잘 들어보고. 자, 보세요. 21번인데 자, 요거 잘 들어봐. 내가 이거만큼은 쉬운 것부터 심화적이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현재 보세요. 봐봐. 자, 너네 이거를 증명하라고 했으면 솔직히 말해서 증명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증명할까? 증명하라는 건 뭔가가 이게 성립함을 보여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드는 생각이 하나밖에 없어. 그냥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거지. NPR은 M팩이고 여기는 M-R팩이 되는 거고 여기는 M-1 팩토리얼이고 여기는 분모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M-R-1 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R 곱하기 얘는 M-1 팩토리얼이고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M-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하니? 자, 그 다음 수학은 항상 비교의 학문이기 때문에 니네 5팩이랑 4팩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5팩과 4팩이 있으면 얘네 대한 관계성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너네 이 4팩이랑 5팩은 자 4팩 곱하기 뭐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야? 뭐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수학하는 입장에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내가 왜 설명했을까? 이거 보고 어려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팩토리라는 말이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성을 생각을 해봐. 니 한번 볼래? 잘 봐.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랑 보면 얘랑 보세요. 이 동그란 얘랑 어떤 관계가 보여요? 얘랑 끝이 아니라 얘랑 봐봐. 관계가 보여야 된다니까. 어차피 얘 입장에서 얘는 뭐야? 한 개 더 뭐 한 거죠? 뺀 거야. 그러니까 얘가 5팩이면 얘는 몇 팩인 거야? 4팩.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4팩하고 5팩이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야. 5팩을 5 곱하기 4팩으로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여기다가 5를 곱해줘서 5팩으로 만들어주던지. 인정해 안 인정해? 인정하지?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보시면 얘랑 둘 중에 얘로 통일을 하던지 얘로 통일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왼쪽 식 보면은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둘 중에 오른쪽으로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니까? 그럼 얘가 4팩이고 얘가 5팩이면 얘를 5팩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5를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 말 이해함? 그럼 얘를 얘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M-R을 곱해주는데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니까 분자도 같이 곱해주라고. 이해했어? 이렇게 해주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뭐가 되는 거고? M-R 팩토리얼.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우항을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줬네. 맞아?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제 위에 거를 보는데 어때요? 아 위에 거 이제 분자를 보는 거야. 분자 이거 지울게. 분자를 보면은 더하기 r 곱하기 이거였어. 이야 어때요? 여기는 n-1 앞에 여기도 n-1 팩토리얼 똑같은데 여기는 플러스 r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r이니까 결과적으로 n-1 팩으로 뭐 해주면 묶었다고 쳐주면 똑같아지면서 묶었다고 쳐주면 여기는 빼기 r 곱하기 n에다가 이것도 그냥 통일할게요. 지워서 여기도 이제 그럼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n-1 팩토리얼 r 더하기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돼서 지워지면서 결국 이게 나오는데 n-1 팩토리얼 곱하기 n 하면 당연히 이거 뭐예요? n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n 팩토리얼 똑같아진다.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거라고. 알아들었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나 좀 봐봐. 이제 좀 어려운 거 설명해 줄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해줘야지 정말 나중에 심화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럼 봐봐. 진짜로. 자, 잘 봐. 너네 이거 보고 드는 생각 있니? 지금 뭐 하고 있죠? 자, 뭐 하고 있어요? 더 하고 있죠. 너네 경우의 수에서 더하는 경우는 뭐가 돼 있는 상황이야? 분류. 다시 뭐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분류. 그럼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세모라는 상황이랑 네모라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 근데 이 네모로 보세요. 네모로 봤더니 또 뭐 하고 있지? 곱하고 있지. 그러면 이 놈이 R번 나왔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인정? 니네 곱하 내가 홈런볼 아까 기억나? 홈런볼 넷박스처럼 이 상황이 R번 있다. 똑같은 상황이 몇 번 있다? R번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자, 니네 요새 이제 그게 핫하잖아. 그 뭐야? 그 디즈니 인어공주 뭐 이런 거 핫하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 딸이 있는데 딸이 아직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이에요. 한참 뭐 좋아하죠? 좀 미취학 아동들 항상 뭐 좋아해요? 그 공주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쵸? 다들 어렸을 때 한 번씩 공주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근데 물론 제일 좋아하는 건 포켓몬이에요. 그래서 포켓몬 고 이런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딱 이 느낌이 와. 선생님 이 또래 있잖아. 딱 보면은 그 미취학 아동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밑에 있는 애들 딱 봐도 부모랑 자식이랑 같이 이러고 있어. 이걸 다 뭐하고 있는 거야?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다 포켓몬 뭐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공주 디즈니에서 공주 5명만 한번 해봅시다. 뭐 있죠? 인어공주 또 뭐 있지? 라푼젤 맞나? 라푼젤 맞죠? 그리고 또 뭐 있어? 백설공주 있고 또 뭐 있나요? 저는 엘사 그렇지 엘사 말한 거 맞죠? 와 고마워. 엘사 동생 누구지? 안나도 공주 맞죠? 그렇지. 배다는 거 아니야. 안나 이렇게 5명 있다고 칠게요. 자 이런 5명이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근데 5명 중에 자 공주 5명 중에 자 3명을 고를 거라는 거예요. 3명을 골라가지고 이제 뭐냐면 옆나라 3명의 왕자들과 뭐 할 거냐면 소개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왕자는 존잘 왕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자는 노말 왕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자는 썩었어요. 존잘, 못생긴 왕자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왕자가 있습니다. 그 이제 소개팅을 시키기 위해서 이 5명 중에 몇 명을 고를 거죠? 3명을 고르고 이제 옆나라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차를 탈 거예요. 대신 이 차를 타는데 이 차의 맨 앞에 있는 애가 여기랑 만나고요. 얘랑 만나고 얘랑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콜 됐죠. 자, 근데 이 5명 중에 누가 제일 너네 제일 유명하니? 이 5명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해? 보통 뭐가 제일 좋죠? 엘사. 그치. 엘사가 제일 뭐라고 해야 돼? 흥행에 성공한 애니까 엘사를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잘 봐. 내가 이렇게 왜 열심히 설명하는지. 여기 보세요. 덧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됐다고? 분류가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이 버스를 이 자동차를 타려면
결국은 5명 중에 몇 명 고르는 거야? O, P, 3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정? 자, 근데 왜 덧셈일까? 분류가 된 거야. 그럼 어떤 거 기준으로 분류했을까 지금? 사실 아무나 상관없는데 누구 기준으로? 엘사. 다시 뭐라고? 엘사 기준으로 분류해봐. 이 그러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지? 이 자동차를 엘사가 타냐 안 타냐로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이해했어? 근데 OP3을 이제 푸는데 그럼 이 중에는 OP3 안에는 인어공주, 라푼젤, 백설공주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라푼젤, 엘사, 안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안에는 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을 딱 두 개로 분류해서 안나가 엘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와 엘사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를 분류할 수 있지 않겠냐고.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면 엘사가 안 들어가 있는 걸 한번 해봐. 니네 엘사가 안 들어가 있어. 그럼 니네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엘사가 안 들어가 있다니까 여기 자리에.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엘사를 제외한 몇 명 중에 4명 중에 맞아? 몇 명을 고르면 돼? 3명.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는데?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한 중에 중요하지. 맨 앞에 앉아야지 좋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 뭐가 오는데? 4P 얼마? 3. 여기까지 콜? 됐죠? 자, 그 다음에 엘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겠지. 맞아? 근데 엘사가 들어가면요, 엘사는 이미 들어가야 되니까 엘사와 그의 친구들 2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맞지? 그러면 엘사랑 2명 고르면 되는데 누가 주인공? 이 셋 중에는 엘사가 주인공이니까 분류를 어떻게 하냐? 엘사가 앉을 자리로 분류하는 거라고. 내 말 알겠어? 엘사가 맨 앞에 앉을 수도 있고 중간에 앉을 수도 있고 뒤에 앉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3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는 엘사가 앉았다고 치면은 엘사를 제외한 몇 명 중에 4명 중에 몇 명을 2명을 골라서 나머지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뒤에는 뭐가 오는 거지? 여기는 4P2가 오는 거야. 알아들어? 이게 저거야. 볼래? n이 5, r이 얼마면? 3이면 얘는 뭐야? 4p 3 더하기 3 곱하기 얼마지? 4p2 똑같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솔직히 이 내용까지는 몰라도 되긴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수학적으로 뭔가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게 덧셈이 있고 여기 곱셈이 있잖아.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 좀 해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열이 이제 개념적인 건 끝나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쫙 풀고 쉬었다가 조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목표는 어디까지냐면요, 14페이지까지거든요. 근데 금방 풀어요. 그래서 자, 빨리 후딱후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건 있어요. 제가 각 페이지마다 그 대표 유형 하나씩은 풀어드릴 텐데 너네가 한 문제씩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푸신 거 확인하면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11페이지 빨리 풀어볼게요. 대신에 자 11페이지. 자, 11페이지 22번을 풀 건데 22번을 풀 거야. 한번 봐봐. 6명의 학생이 있는데 다음을 구하래. 6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 물론 풀려면 다 풀지. 근데 기호로 나타내라고. 고등학생이니까. 그럼 1번은 뭐라고 나타내면 되겠어요? 6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U 팩토리얼. 오케이? 그다음 2번. 6명 중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면 돼. 그러면 6명은 사람이잖아.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명이잖아. 근데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니까 답이 뭐야? 6P3이라고. 여기까지 이해해? 그다음 2번째. 6명 중에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반장 부반 뽑는 거 몇 명 뽑는 거야?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순서를 만드는 거야. 2명을 뽑았는데 앞에 뽑는 걸 반장, 뒤에 뽑는 거 부반장 이렇게 순서를 만들라고. 그럼 다른 말로 보는 거야. 이게 6P2가 답이겠죠.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화시키는 게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경우의 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니네 그래서 24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따가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12페이지 넘어가셔서
네, 25번이 되는데요.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면 돼요. 그러면 근데 봐봐. 남학생 2명은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무조건. 여학생 3명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3명은 다 다른 거다. 선생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지? 네, 1번. 남학생끼리 서로 뭐 한대? 이웃한대요. 그럼 여러분 남학생끼리 이웃하려면 남학생이 한 몸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몇 명이 있는 거라 보면 돼. 4명이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인정? 그러니까 남학생 이웃하려면 남학생 둘이 팔짱 끼라고 하면 된다고. 그럼 얘네 같이 움직이는 거야 무조건. 그럼 결과적으로 몇 명이 있는 거야? 4명이 있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되지만 남학생은 어차피 엄연히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이 1, 보이 2 쓰는 거랑 보이 2, 보이 1 쓰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치? 얘네들이 순서를 뭐 할 수 있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인데 자 내가 줄 세우는 거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다 일어나야 되는 거 맞지? 동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둘이 뭐 하셔야 돼요? 네,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남학생끼리는 뭐 하지 않는데요? 이웃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남학생 사이사이에 누가 오면 돼? 여학생이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누구부터 먼저 생각하냐면요. 여학생부터 항상 하는 얘기지만 큰 거부터 생각하고 세부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학생 사이사이에 누가 오면 되는 거야? 남학생이 오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그런데 그럼 자리는 몇 개죠? 남학생이 올 수 있는 자리는 4개죠. 그 중에 몇 자리를 골라야 되는 거야? 2자리를 골라야 되는데 이 남학생이라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다 다른 거여서 2개의 순서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내가 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처음 고르는 번호를 남자 1을 안 치고 두 번째 고르는 번호를 남자 뭐로 2로 안 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해했어? 그게 그럼 뭐야? 순서 있게 나열한 거니까 순열이라고. 그래서 결국 답이 뭐냐면 4P2. 이게 남학생이 앉는 자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자애들끼리도 자리를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죠. 근데 여자애들 3명이서 자리를 바꾸니까 3명이서 줄 서는 거니까 3팩토리얼 해서 이게 답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3번.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뭐 하도록? 교대로 서는 방법이래요. 아 제발 부탁이야. 그러면 크게 보라고. 너네 남자 여자 교대로 하려면 잘 봐. 남녀 남이 없지. 이건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 이거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아니라 여남 여.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야? 남녀 교대로 쓰는 거죠?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이 안에는 여자끼리 이제 줄을 뭐 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보는 거야. 바꿀 수 있고 남녀끼리 줄을 바꿀 수 있으니까 3팩 곱하기 2팩토리얼.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라고. 이해했지? 별거 없죠?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이게 쉬워요. 자, 27번. 자, 월드컵이네요. 자, 항상 문제를 보고 냄새를 맡는 거예요. 자, 월드컵 이렇게 써져 있는데 모든 단어가 뭐예요? 알파벳이 다르죠. 이건 쉬운 문제예요. 다 다르니까. 그럼 보세요. 1번이 뭐야? W와 P가 양 끝이래. 근데 양 끝은 벌써 느낌 와. 양 끝이라 했지만 사실 이 양 끝에 있는 애들은 WP가 올 수도 되고 PW 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먼저 스페셜한 것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W랑 P가 뭐야? 설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그러면 W와 P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이 사이에 있는 6개는 뭐 아무렇게나 와도 되는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6팩토리얼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2번. W와 모 사이에 P 사이에 문자가 몇 개 있어야 되는데요? 2개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W와 P 사이에 문자가 2개 있어야 되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 아닐까? 자, W와 P와 2개의 문자 얘네가 한 세트가 돼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W 이렇게 하고
자, 문자가 총 몇 개였으니까 8개였으니까 남은 게 이렇게 총 해가지고 8개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이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줄은 몇 명에서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얘네들 한 묶음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총 몇 개야? 5개. 그렇지. 그래서 답이 뭐야? 5팩토리얼이 답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안에 네모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자, W와 P가 뭐 할 수 있죠? 자리를 바꿀 수 있고요, 맞아? 여기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조합을 배워야지 좀 쉬운데, 이게 잘 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까지 설명하고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 알겠죠? 좀 시간이 됐으니까 잘 봐. 이걸 많은 애들이 풀라고 하면요, 자, 어떻게 풀지 뻔해요. 보세요. W, P 사이에 문자가 2개 있다.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러면 여기와 여기 와야 되는 거니까 W와 P를 제외한 몇 개 중에 6개 중에 2개가 온다. 6P2 맞아? 여기까지 이해? 6P2 하면요, 여기 올 2개를 골라서 줄 세운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W와 P랑 PW 자리를 뭐 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맞지? 그러면 내가 이미 6개 중에 몇 개를 골랐기 때문에, 2개를 골랐기 때문에 남은 건 몇 개죠? 4개 남았어요. 맞아? 그 남은 4개와 A, B, C를 할게요. 그 남은 4개와 이 전체와 뭘 세우면 되는 거니까, 줄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500 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야. 이해했어? 내가 아까 전에 애들이 틀린다 한 얘기가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러면 돼. 이런 잘 봐. 6P4 하면 될까요, 여러분? 6P4. 6명 중에 4개 골라서 여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6P4 곱하기. 야, 6개 중에 4개 골라서 얘네들을 줄 세운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남은 2개는 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죠? 얘네는 이 4명만 뭘 세우는 거예요? 줄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보면 4개가 줄 세우는 거 아니야. 네모칸까지 포함해서 이 5명이 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네모칸이 올 거를 먼저 고르는 거야. 아까 전에 그 뭐처럼, 그 엘사처럼. 그 네모가 올 게 5개죠. 여기까지 이해해? 그다음 네모가 올 게 5개고, 나머지 애들을 4개를 골라서, 그래서 6P 얼마? 4.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푸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뭐 해야 되냐면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 풀고 쉴 거예요. 자, 몇 번을 풀어야 되냐? 24번, 26번, 28번까지 해가지고 요 세 문제 푸는 거 확인하시고, 자, 우리 지금 몇 번이냐면 25분이거든요. 그래서 40분까지 쉬겠습니다. 아시겠죠?